오늘 시시각각 토크 시간에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3포 세대, 4포 세대 경기도 안 좋고 다들 어렵다고 하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서울시청 수영 선수 김세진 군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자세히 소개 안 했어요. 소개 안 해도 모든 분들이 아실 수 있는 우리 김세진 군은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그 말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분인데 이제 성숙한 청년 티가 납니다. 대학생이셔서 직접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 된 서울시청 소속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여러 프로에서 우리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수영선수 김세진 군. 김세진 씨라고 해야겠는데 이제 20살이니까 본인을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소개해 주잖아요. 네. 수영 선수 또 장애를 극복한 인물 또 잘생긴 훈남. 감사합니다. 어떻게 본인을 소개해 주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원래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말 혹은 그냥 19살이었다가 이제 20살이 된 김세진으로서 그냥 한 아이로 소개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학생 지금이시고요. 남들보다 대학을 일찍 들어갔는데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검정고시 보고 들어가셨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만 15세 나이로 성균관대학교 역대 최연소로 입학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린 나이 입학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해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검정고시 준비해서 중학교 과정 4개월, 고등학교 과정 3개월 준비하고 시험 쳐서 고득점으로 대학을 잘 들어갔습니다. 와, 중학교 과정 4개월, 네. 고등학교 과정 3개월. 네.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만 15세 때 2013년에 성균관대학교 스포츠학과를 들어갔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4학년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대부분 형님 누나겠네요. 네,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2~3살 차이 나는 그런 형 누나들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벌써 4학년이 됐는데요. 네. 운동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신다면서요. 앞서 검정고시 합격하신 거 보니까 몇 개월 만에 후루룩 그렇게 집중하는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지난 3학년에도 이제 4.2로 4.5 만점에 4.2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고 또 운동선수라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려 했던 것이 저에게 좋은 자극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그 TBS 프로그램 중에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대학 가는 분들에게 여러 그 가이드를 주는 건데 거기 나와서 강사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 이제 운동 선수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사실 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업에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요. 이해는 되는데 시험 시간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름만 쓰고 곧바로 나가면 제가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질문 있잖아요. 앞뒤로 꽉 채우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 보낸 적도 있는데 그렇게 운동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성대에서 그러면 최연소 입학이라고요. 15세로 들어간 게. 그 기록도 깨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벌써 4학년이 됐어요. 대학 생활은 어떤지 4년 생활이 금방 갔어요? 아니면은 좀 지루하게 갔어요? 사실상 제가 가장 꿈꿔왔던 것은 대학 캠퍼스를 걸으면서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바쁜 학업으로 또 운동으로 그거는 이루지 못했고요. 그래도 교수님들한테 열심히 수업 받고 또 새벽에 이제 운동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레포터 쓰고 과제하고 시험 준비하고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특별히 앞서 소개를 했는데 서울시청에 소속된 선수가 되셨어요. 네, 대학인데. 맞습니다. 서울시청 수영팀에 입단하시게 된 계기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가 지난 7월 서울시청 선수들을 대상으로 무주에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7월. 그곳에서 저희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저희 꿈 그리고 저희 목표를 이제 같이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이제 정창수 사무처장님이랑 또 서울시장님이랑 또 많은 선수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모아서 제가 서울시청 선수로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특채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입단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청 수영팀은 그러면 뭐 저희들이 잘 몰라서 수영 선수가 몇 분이나 되고 뭐 연습하는 거나 분위기는 어때요? 김세진 선수가 막내입니까, 거기서도? 지금 수영팀에는 저 한 명뿐이라서 네, 그렇군요. 열심히 혼자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서울시청의 많은 선수들 또 형 누나들 밑에서 막내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팀도 그러니까 서울시청 수영팀을 만들면서 들어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막 살갑게 좀 다가가고 그런 스타일이세요? 저는 미러 효과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제가 웃음으로써 누군가가 저를 따라서 웃고 또 잠깐 그렇게 웃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조금 더 세상이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그렇게 살갑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수영이 이제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운동이고 삶이고 미래이고 그렇잖아요. 네. 예, 처음에 수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디 있었을까요? 네. 처음은 제가 아무래도 다리가 없다 보니까 의족이라는 무거운 네. 신발을 착용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재활 운동이었는데 네. 저에게 가장 추천해 주셨던 게 부상이 없고 무리가 없는 것이 수영이다라는 말에 이제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영을 정말 무서워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열심히 수영을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가 겁이 없어지고 점점 물이 편안해지는 순간 수영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수영 시작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영장 열심히 다니고 했던 게 그럼 몇 살 정도 때죠? 선수로 생활하게 된 것은 네. 9살 때 시작을 했고요. 예. 현재 이제 11년 차로 네.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원래 수영을 좀 해보면서 야 이게 나한테 맞는다, 내 수영 선수가 되겠다 이런 꿈을 꿨습니까? 아니면 수영을 하기 전에 다른 무언가 되고 싶은 인생의 또 꿈들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스키, 골프, 승마, 라틴 댄스, 드럼, 젬베 많은 것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영이 저에게 있어서 친구 같은 존재로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꿈을 주었고 목표를 준 가장 귀한 것이 수영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시고 말도 이렇게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수영은 어떤 매력이 있어요? 수영이라는 운동은. 네.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의족의 무게가 6kg에서 7kg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루에 차고 다니는 것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네.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들지만 수영은 그냥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기만 하면 뛸 수 있고 또 가고 싶은 곳으로 팔 한 번 저으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자유로움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물 속에 있을 때 또 자유함을 또 느끼시네요. 네. 예. 대단합니다. 말씀 나누면서 참 제가 젊은 분이지만 많은 걸 좀 배우게 되네요. 그 뭐 지금까지 수영 선수로서 뭐 다양한 뭐 굉장히 많은 그 수상들을 하셨어요. 네. 네. 또 지난해는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위를 하시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자랑할 만한 수상 경력 좀 몇 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살짝 자랑을 해드리자면 메달 150개 중에서 그중에 120개가 금메달이고요. 집에 메달이 150개 네.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메달을 딸 때마다 항상 다 가지고 오진 않아요. 음. 그 시합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거나 꼴찌를 했던 선수에게 제가 다음 시합에는 너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의 메달을 주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격려하거나 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참 대단한 그 배려입니다. 그 중에서 좀 여러 대회들이 있었고 상도 여러 가지 받았는데 혹시 좀 뭐 그 대회의 어떤 경중이 아니라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상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제가 제일 처음에 땄었던 금메달이 저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메달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수영 훈련을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이러한 대가를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내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예.
메달은 다른 분 안 주고 가지고 계시겠군요. 네, 그 메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메달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도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너도 잘할 수 있어.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도 우승할 수 있어. 이런 꿈을 준다는 게 참 대단하세요. 예. 자, 뭐 여러 수영 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도전인가요? 네, 제가 이번에 도전하는 것은 10km 수영인데요. 네. 강이나 호수에서 진행되는 시합입니다. 10km를 수영을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수영에서 마라톤이라고 불린다는 맞아요. 건데 그러면 대회가 언제 있는 거죠? 현재는 6월 포르투갈 시합에 이제 피나에서 개최한 시합이라서 네. 쿼터 대회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올해 열리는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 패럴림픽이 아닌 일반 올림픽으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미 10km 대회에 출전한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해봤고 네. 그다음 또 뉴욕에서도 해봤고요. 예. 그 수영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10km니까 자연 환경에서 하는 거죠. 네, 강이나 호수요. 강도 건너고 호수도 건너고. 야, 10km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주로 2시간 반에서는 3시간 정도 걸리는 시합이고요. 예. 도중에 수영을 멈추거나 아니면 코스를 이탈하게 돼도 네. 기권 처리, 실격 처리가 돼 버려요. 안 쉬어요. 네, 쉴 10km 수가 를 없습니다. 2시간 반을 계속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 힘든 과정이네요. 그러면 이미 대회 출전을 해봤습니다만 또 다른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뭐 한창 훈련하시겠어요? 네, 지금 2시부터 훈련을 하면 저녁 9시에 집에 와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네. 9시까지. 네. 네. 일찍 가면 밥 안 주십니까, 어머니가? 훈련이 일찍 끝나지가 않아서.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이제 사실 수영 선수로서도 여러 대회 이제 수상을 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룰 만한 꿈들을 많이 이뤘고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선수니까 아마추어가 아니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선수에게 또 우리 김세진 선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랑이 되거나 혹은 저만의 이렇게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조금 더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꼴찌를 했을 때에는 1등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고 1등을 했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네. 그 기록들이 더 많이 생겨날수록 조금 더 겸손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TV나 사진을 통해서 우리 김세진 선수를 뵀지만 얼굴을 이렇게 대하는 건 오늘 처음인데 뵙는 제 벌써 환한 그 웃음이 얼굴에 그 훈남기가 돌아요. 이제 이게 뭐 잘생겼다고 또 이게 뭐 일부러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앞서도 잠깐 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웃는 얼굴의 비결이 뭐예요? 네.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제 자신에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웃으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항상 힘든 일이 있으면 쓱 하고 씩 웃자라는 말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말처럼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쓱 하고 씩 웃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이제 감사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얼굴에 몸에 밴다는 건데 그래도 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김세진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뭐 좀 돌파하고 어떤 분은 뭐 만화책을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런 좀 돌파구나 취미나 이런 거 있어요? 수영 말고요. 저희 가족은 뮤지컬 보는 거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낚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또 저만의 취미로 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휴.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시도. 네. 네. 시집도 하나 내셔야겠네. 네, 그래서 요즘 열심히 쓰고 있어서 어머니께서 많이 생기면 시집 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시는 주로 그럼 어떤 거예요? 뭐 서정시입니까? 아니면 뭐 삶에 관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로? 저의 삶에 관해 좀 많이 비유하고 은유해서 쓴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그 정보를 알았다면 쓴 시를 좀 미리 좀 구해서 읽어드릴 거를 알고 몰랐습니다. 예.
그 앞서 대학 생활에 여러 가지 그 꿈들이 있지만 뭐 네. 자유를 만끽하고 학문을 배우고 싶고 그렇지만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캠퍼스를 걷고 막 그러고 싶다 그랬는데 네. 예,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잘 모르지만 네. 예. 아니 뭐 한유 인터뷰 보니까 뭐 여자친구 소개해 주셨던 형들이 다 군대 갔다고 하소연도 하셨다던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학교에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무슨 다른 그 외에 무슨 요즘은 동아리라 그러죠. 옛날에 네. 서클이라 그러는데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거는 안 하시나요? 자기 수양을 위해서 서예 동아리를 들어갔었는데요. 네. 저하고는 약간 조금 거리가 멀더라고요. 예. 그래서 천천히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네, 다음 학기에 제가 복학을 하게 된다면 네. 네, 그때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정말 팔방미인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자, 김세진 선수에게 이제 20년의 삶 가운데 정말 운명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수영이 그럴 거고요. 앞서 네. 얘기하신 것처럼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주 특별한 분, 어머니잖아요. 네. 양정숙 여사님, 네. 네. 밖에 계신데 스튜디오에 안 계시고 세진 씨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예요? 저는 항상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빠른 길을 걸어와서 외롭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친구로서 굉장히 많이 다가와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거나 힘들게 했을 때도 저에게 방파제가 되어주시고 또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교과서 같은 그런 분이세요. 네. 어머니가 밖에 계시니까 어머니 험담은 못 하겠고 어떡하죠? 근데 때로는 좀 때로는 너무 좀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지만 네.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몰아치시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하세요? 어머니랑도 자주 많이 싸우기는 해요. 아무래도 어머니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렇겠죠. 마음으로 예. 때로는 모진 말도 하시고 네. 좀 많이 다그치실 때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가족 일기 같은 거를 써요. 그날에 본인이 좋았던 것 또 힘들었던 것을 일기로 써놓으면 네. 밑에다가 댓글식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갈등이나 이런 걸 그냥 다 서로 얘기하면서 풀어버리는군요. 네. 네. 가슴에 앙금으로 갖지 않고. 네. 네, 그래요. 혹시 어머니가 우리 세진 선수에게 자라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청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잔소리도 못 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 때마다 예, 이거는 꼭 기억해라. 네가 인생 힘들 때 그런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가운데 기억에 남거나 이렇게 가슴에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저를 버티게 하는 말이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이 사람은 저마다 태어난 시기가 다르듯이 피어나는 시기도 다르다. 겨울에 피는 꽃이 있고 봄에 피는 꽃이 있는 것처럼 언젠간 너도 반드시 피어난다. 누군가가 먼저 피었다고 질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준비하다 보면 너의 필 날도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참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세진 씨 삶들을 또 하고 있는 얘기를 쫙 되돌아보니까 너무 다재다능해요.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수영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시도 쓰시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이라는 걸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네. 저는 제일 마지막에는 IOC 요원이 되어서 정말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빛을 못 발하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네. 그 전에 할 수 있다면 지금 고아원이나 아기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자신의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가지 않고 다른 시설로 옮겨지지 않고 본인의 꿈 찾을 때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아기집 원장님 하고 싶어요. 네. 아기집,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런, 네, 돌봄 시설 이런데, 네. 아주 둘 다 멋진 꿈입니다. 예, 둘 다 이루어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게요. IOC 위원이 더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반드시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어린이집 원장하는 게 조금 힘든 그런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가 조금 힘든 꿈같이 보이지만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이제 2016년 지금 3월을 살아가는데 네. 이제 세진 씨도 청년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다들
나름의 이유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대학에서도 아마 주변에 있는 동료들, 형님들, 뭐 누나들 다 고민들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 그 같은 청년들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또 그걸 뭐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세대를 달리 태어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긍정적 마인드로 풀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제 친구들이 힘들 때 혹은 제 동기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데 미로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길이 막힐 때가 많잖아요. 이 길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돌진을 했지만 막혀버린 길에 좌절할 때가 많은데 항상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이왕 막힌 길이라면 뚫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만의 길을 만들고 저만의 길이라고 말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길 또한 누군가가 갈 수 있는 터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뚫다 보면 언젠가 멋진 터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전하곤 합니다. 네, 길이 막히면 네, 돌아가지 말고 뚫고 가자.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참 도전이 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아주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본인의 인생의 어떤 뭐 좌우명 혹은 이제 힘들 때 하는 생각들 조금 전에 이제 뚫고 가자 네. 그러셨는데 그런 얘기 있으면 한마디만 좀 해주고 가세요. 시합을 출전하거나 혹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요. 두려움에 포기하지 말고 외로움에 울지 말고 실패함에 좌절하지 말자. 갈대처럼 유연하게 강철처럼 단단하게 라는 말이 저의 요즘 좌우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시 같아요. 시.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네, 두려움에 포기하지 말고 두려움에 포기하지 말고 네. 외로움에 울지 말고 외로워도 울지 말고 실패함에 좌절하지 말고 실패하며 좌절하지 말자. 갈대처럼 유연하게 갈대처럼 유연하게 강철처럼 단단하게. 단단하게. 야, 이게 하나의 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세진 선수의 도전이 지금까지 이어졌고요. 그 도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을 받았는데 앞으로 하실 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서울시청 소속 선수로서 지금 당장 이제 대회 나가시는 것도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또 원하시는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희망의 메신저로 계속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또 방송국 와주셔서 저를 포함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